자, 이제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우리 책 263페이지. 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서 소득세액을 확정하고, 이것과 우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된 소득 세액과 비교해서 원천 징수된 세액이 많으면 환급,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적으면 추가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즉, 매달 떼는 세금과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해서 차액에 대해 환급, 추가 징수를 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게 13월에 뭐 월급이라 하는데 무조건 환급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뗐으면 1년치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뭐 각종 공제를 입력하면 더 납부할 세금이 적어질 테니까 보통은 환급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환급되는 건 아니고. 자, 해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배울 건데, 프로그램에서 5번째 탭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보험료, 각종 공제 항목들을 입력해서 1년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여 대장에 입력해서 월마다 떼는 세금은 이제 계산해 봤으니까 1년치 소득 기준으로 각종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얘들 반영한 후에 세액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산된 세금과 우리가 뗀 세금과 차액을 정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책 264페이지 소득 명세. 이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무엇이냐?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중간에 7월에 이직을 한 거야. 그래서 B라는 회사로 왔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은 보통 그 다음 연도 1월쯤에 하거든요. 1월. 그러면 B라는 회사에 왔으니 B라는 회사에 대한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A라는 회사에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일했으니까 이 소득도 여기에 얹어서 같이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A 회사에 대한 소득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명세 보시면, 첫 번째 소득 명세 보시면 현재 근무지도 있지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도 입력하는 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줘서 여기에 입력 한번 해봐라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해서 소득 명세는 주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라는 의도다. 다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두 번째 탭인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을 다 입력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부양가족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입력했었죠. 그 항목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직접 입력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두 번째 탭인 부양가족 명세서에 가족들을 입력하고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 판단하시고 거기에 해당 가족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각 입력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금저축 등. 세 번째 탭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으면 별도의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탭인 월세, 주택차, 임차차익. 월세를 내거나 내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주니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다가 별도로 입력해 줘라라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탭에, 월세와 주택 임차 차입금 관련해서는 네 번째 탭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내용들을 마지막 탭인 이 연말정산 입력에 와서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와서 자동으로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실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무 기출문제 81에 책으로는 278페이지, 책 27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278페이지 2번 문제. 자, 18년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전근무지를 입력하고 연금 저축 등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해서 우리 81에 도봉산업 로그인 하시고 다섯 번째 탭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보실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아무도 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전체 사원 F3 누르시면 계속 근무자를 다 불러오실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해당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테니까 전체 사원에서 불러오시면 해당 사원에 대한 정보가 불러올 거다. 우리 지금 김강남 거 할 거니까 김강남 선택하시고 맨 왼쪽에 소득 명세 탭부터 보실게요. 차근차근 소득 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월세, 주택 임차 차입,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와서 계산된 내역을 보실 거예요. 자, 소득 명세 보니까 우리 전근무지가 있었네. 2018년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 상사에 대해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책 279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근무지에서 일한 소득 내역이에요. 전근무지에서 봤더니 급여 1,800 받았고 상여 900 해서 총 2,700이라는 소득을 받았는데 여기서 낸 세금이 42만원 그리고 42,000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근무지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사항은 이 결정세액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근무지에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온 거예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이 2,700 기준으로 낼 세금은 42만원인데 내가 근무하면서 2,700을 받으면서 매달 뗀 세금의 합계가 166만원이라는 거야. 해서 내가 퇴사할 때 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은 거예요. 중도 퇴사하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한 거지. 다시 내가 2,700 기준으로 원래 낼 세금은 42만원인데 월마다 뗀 세금의 합계가 166만원이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 퇴사할 때 일부 환급을 받은 거야. 그래서 124만원 환급을 받았어요. 결국 내가 2,700으로 인해 낸 세금은 42만원, 지방세 4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근무지에서 주의하실 게 내가 낸 세금은 결정세액이라는 거예요. 결정세액. 차감 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이 내가 전근무지에서 총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왜? 166만원 냈다가 124만원 돌려받았으니까 총 낸 세금은 42만원이다. 이렇게만 주의하시고 소득 명세 오셔서 중점근무제다 이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근무처명 주식회사 강남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11185111111 근무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감면 기간 없고 급여 총 급여 1,800만원 상여 900만원 해서 총 급여 전근무지에서 받은 총 급여 2,700 입력했고 그 외 항목 없고 내가 전근무지에서 낸 세금 건강보험료 없고 공무원연금 없고 기납부세 42만원 입력해 지방세 42,000원
해서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166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 얘가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무지에 대한 소득도 합쳐졌고 내가 현 근무지에서 발생된 소득은 1800, 정근무지 2700, 총 4500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총 급여가 되겠죠. 소득이 아니라 총 급여가 4500.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더니 다음 장 세부 내역이 있다 해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차입금, 원리 상환액, 퇴직연금이 있는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다음 탭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연금저축 지금 퇴직연금 120만 원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입력해 줘야겠죠. 연금저축 등의 퇴직연금 코드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 납입금액 120만원 이렇게 하면 내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금액이 1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액공제가 18만원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납입한 금액 1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15%인 180만원 됐다. 되셨죠? 그리고 다음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으니까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입력할 건데 거주자간이 아니니까 우리 뒤에 가서 입력할게요. 연말정산 입력 가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내용은 책 같이 보세요. 처음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54만원, 그리고 저축성 보험료 60만원. 보험료 공제에서 공제되는 것은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저축성은 공제 안 된다. 왜? 보장성 보험만 보험료 공제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와서 보장성 보험 지출에 54만원 입력. 그리고 60만원은 아니니까 제외. 우리가 이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바로 입력하거나 부양가족 탭에서 각각 세부적으로 입력하거나. 그런데 내가 나 혼자만에 대한 내역을 입력한다라고 치면 연말정산 입력해서 바로 입력하시는 게 나으시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별로 지출액이 많으면 이쪽 부양가족 탭에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말정산 입력해서 바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문제에서는 부양가족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험료 입력했으니까 다음 교육비, 본인 야간대학교 등록금 500만원. 본인의 대학원 등록은 전액 다 공제죠. 교육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교육비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대학원 등록비, 대학교 교육비,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 교육비 관련해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까지 1인당 되는지 앞에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비 노란 부분 더블 클릭하면 취약 전인지 대학생인지 본인 건지 장애인 건지 장애인 특수인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본인에 대한 등록금 500만원 전액 해서 확인. 만약에 초중고 학생이 한 명 있다 라고 친다면 더블 클릭하면 해당 지출 금액이 각각 400이다 라고 해도 300으로 한도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대신 총 금액, 이게 초중 건지 본인 건지 장애인 건지 취약전 아동인지 각각 분류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비는 됐으니까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원. 50만원 가능하죠. 50만원까지. 그리고 얘는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질병 치료비 300만 원. 얘도 가능하죠. 본인 의료비니까.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그러면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 이 50만 원 신용카드 결정 사용 금액에 추가해 줘야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봤더니 안경 구입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 그럼 얘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 별도로 더하진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면 여기에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50만 원 더해 줘야겠죠. 왜?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중복 공제가 되니까. 되셨죠? 그래서 의료비, 본인에 대한 의료비 350만 원. 그래서 입력.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1120만 원, 직불카드는 130, 현금 영수증은 20만 원. 그래서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으세요. 왼쪽 하단에 신용카드 사용액 42번 노란색에 더블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1120만 원, 현금 영수증 사용액 20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 사용액 130만 원. 만약에 도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있으면 각각 분류해서 입력해 주시고, 해서 확인. 그 다음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30만 원, 원리금 상환액 300만 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얘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중간 정도의 34번. 주택 저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30만 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30만 원. 은행으로 빌린 거니까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근로자 퇴직연금이 불러왔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퇴직연금 불러왔는데 연말정산 입력 와서 자동으로 불러왔는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얘를 한번 해석해 보자. 하단에 보시면 결정색이 나와요. 얘는 뭐냐? 내가 급여 총 4,500 기준으로 소득공제, 기타 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입력해서 계산된 세액이 94만 9천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근무지에서 42만 원 냈고 현 근무지에서 월급에서 50만 원을 뗀 거야. 그랬더니 차감 징수세액이 2만 원 플러스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세액이 94만 9천 원인데 네가 낸 세금은 이거보다 2만 원 적었어. 해서 2만 원 추가로 더 내. 1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너 2만 원 더 낼 거 있어 라고 해서 이 2만 원 추가 납부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종점근무지, 주형근무지에 대한 금액이 크다라고 친다면 얘 마이너스로 환급이 되겠죠. 더 많이 뗐으면.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부양가족에서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